이 금리 인상은 뭐냐면 이건 아시죠? 우리가 자, 금리 인상은요.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나쁠 때 하는 거예요?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경기가 좋을 때 이때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인상 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하는 얘기는 안 하죠. 금리 인상을 할까 말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피부로 느껴보실 때. 안 좋죠. 근데 좋았을 때는 언제예요? 없지 않아요? 좋았을 때는 없어요. 그죠? 항상. 근데 어쨌든 경기 되게 안 좋잖아요. 체감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 금리를 왜 인상한다 그러죠? 응? 정답 다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미국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 두 개의 격차가 좁혀지잖아요. 그죠?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은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은행과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중에서 어느 은행 쪽에다가 지금 저금을 하고 싶을까요? 미국에다 하고 싶죠. 그렇죠. 다 미국으로 몰리게 되죠. 한국에 있는 US 달러도 당연히 미국으로 옮겨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죠. 달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달러가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외환위기도 한번 맞아봤지만 달러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아도 외환보유 거의 5, 6위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뭐 세계적인 문제가 뭐 하나 통 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좀 사람들이 불안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동조화 현상이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달러가 떨어지면 달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달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달러가 줄어들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돼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1달러에 1,200원 바뀌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해지는 거죠. 귀해지게 되면은 예전엔 1,000원만 줘도 1달러 줬는데 지금은 더 줘야지만 1달러 바꿔주겠죠. 그죠? 뭐 환율이 올라가는 원리를 아시겠죠? 그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면 수입업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수입업체가 1달러짜리 자재를 갖고 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1,000원만 주고 갖고 왔잖아요. 1,200원 줘야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입업체가 이거를 갖고 와서 그래, 우리나라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비싸게 갖고 왔지만 소비자가는 동일하게 해야겠다. 이럴 수 있는 수입업체가 있을까요? 없죠. 다 이거 다 어디다 올려요? 소비자가에다가 환원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가 안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죠. 물가가 상승했을 때 잡아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가가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요? 또 금리를 갖고 가장 먼저 금융정책을 쓰니까 금리를 올려야 내려요. 이거 꼭 판단해 보죠. 물가가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해가 안 가요? 물가가 비싸요. 물가가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통화량이 많다는 얘기죠.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통화량 흡수를 해야 되죠. 통화량 흡수하려면 금리 인상을 해요, 인하를 해요. 금리 인상을 해서 저금을 시키거나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긴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만약 한다고 우리가 얘네가 3번 하면 우리 딱 3번 하고 5번 하면 5번 하고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올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얘네 금리와 우리 금리가 격차가 많았을 때 얘네가 0.25 미세 조정을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횟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횟수가. 금리 인상하는 건 알고 있어요. 뭐 안 할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지들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겨났거든. 경기가 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한두 번 정도에 그친다고 하게 되면 얘네 우리 금리 인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경기는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는 미국 상관 안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안 올려야 되거든. 경기가 좋은 게 아니니까. 지금 나쁘니까. 그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해야 되는데 얘네가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버틸 때까지 버텨본다 이거죠. 그러면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고요. 한 3, 4번 정도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똑같은 횟수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 인상 자체는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여파가 물론 가계부채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크긴 한데 만약에 1억을 빌렸을 때 0.25% 정도나 한 0.5%의 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1억에 0.25%면 얼마냐면 25만 원이고요. 0.5%면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부담하는 게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네요. 그죠?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크게 부담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금융정책이에요. 금융정책.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이거는 이자 부분의 상승보다 원금을 같이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금. 그죠? 원금을 같이 내라 그러면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예. 왜? 이자가 조금 올라가면은 내면 돼. 그냥 조금 뭐 딴 거 줄이고 내면 되는데 이거는 얘기가 전혀 틀리죠. 이자 20만 원 정도 내고 여기서 22만 원이나 25만 원 되는 거는 해볼 만한데 원금 한 40만 원 더 내라. 이거는 그죠? 직장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대출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신규로 뭔가 그 대출을 일으켜 갖고 한다라는 것은 쉽게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금융 정책을 어떻게 쓸지가 정말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부동산은 간단해요. 돈 풀어주면요. 여러분들 돈 풀어주면 부동산 무조건 오릅니다. 14, 15, 16년도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던 게 그 시기에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공급량, 수요량 부족과 그 다음에 유동성을 확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대출 받고 사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걸 죄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 오름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약보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